네, 감독님, 저희 웨슬리안 타임즈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창간 1주년이 됐는데, 특히 우리 감독님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한 10개월이 되셨는데요. 그동안 감독을 하시면서 하신 소감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저를 먼저 남부연의 감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독의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예 교회들과 연예원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연예 감독으로서 연예원들을 만날 때마다 느꼈던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꿋꿋이 노력하는 그 연예원들이 몸부림쳐 볼 때마다 정말 깊은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됩니다. 저는 남부연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도우려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네, 감독직을 지금 수행해 오시면서 지금 남부연의 여러 현안과 관련돼서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하셨던 공약과 비교해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남부연의 슬로건은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입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우리 남부연의 모든 교회들이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회는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연회원들이 나갈 방향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세 차례의 위기 대응 세미나를 했는데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안들을 제시하는 데까지 지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계속될수록 연예인들의 관심과 열기가 커져가고 있어요. 특히 지난 3차 세미나에서는 현장 참석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실시간 영상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연예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실질적인 면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서 실제적인 방안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독으로서 취임한 후 지금까지 현장 중심의 연예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현장을 찾아가는 활동을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회의 교역자회의에 참석하고 지방의 현안에 대해서 청취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사역하는 교역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격려금을 전달해주며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피해를 당했던 현장에는 평신도 단체장들과 함께 가서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과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찾아가서 함께 할 때 큰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현장 중심의 연예 행정을 통해서 감독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네, 감독님, 아무래도 어려운 교회를 어떻게 살리실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감리교회 감독님들의 역점 사역도 이곳에 매우 큰 비중이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남부연에도 개척교회, 비전교회 살리기 특별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미와 특별한 점,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교회학교, 농촌교회, 위기대응 특별위원회의 성과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타 연회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남부에는 650개의 교회 가운데 60~70%가 개척 비전교회입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 농촌에 있는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 개척 비전교회를 살리기 위한 운동은 지난 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역은 첫째는 코칭 사역입니다. 각 지방별로 코치 목사님을 임명해서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모아서 지방에서 코칭 사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또 연회에서는 바로 성장 가능한 10개의 교회를 선정해서 매월 지원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연예 코치 목사님들과 함께 그룹 코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연예 코칭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지방과 연예 코칭 사역을 통해서 비전교회 목회자들의 큰 힘과 용기를 주는 시간들이었고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게 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둘째는 코칭 사역 외에 코칭 세미나, 그리고 전도 세미나, 양육 세미나, 그리고 교회 개척 성장 학교, 그리고 트레스 디아스 등을 통해서 개척 비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목회자들을 돕는 데 힘써왔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척 비전 교회의 사역자들이 사역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고 목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 강화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요 열린 성서 강좌를 통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줌을 통해서 약 50명 내지 6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설교 준비나 독서 토론이나 인문학 강의나 그리고 신학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좌를 초청해서 목회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척교회를 경험원들이 부흥 사례를 나누는 나의 서재와 목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강좌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비전교회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부연회에서는 희망봉사단을 주축으로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청장연회 이런 기술봉사 자원들을 활용해서 비전교회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저희 연회에서 실시한 교회는 약 10여 개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감동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희망봉사단 사역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농촌교회 살리기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농촌교회를 위해서는 전도 부흥 세미나들 실시했고 그리고 또 EM 세미나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왔으며 그리고 올해도 농촌교회에 정착해서 장기 목회 성공한 사례들을 발표해서 농촌 목회자들이 장기 목회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 의뢰한 사역은요. 교회학교 연합회는 물론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협력해서 올 여름에도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20여 교회 400여 명의 어린이들의 참여 가운데 여름 성경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린이 예능대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이 좋아진다면 비전교회 목회자 자녀들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해외 비전 트립도 계획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남부연에는 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생각보다 꽤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힘들어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럴 때 개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독님께서 좀 귀한 조언을 좀 해주셨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힘써야 될 우선 세 가지의 그런 역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이 동시에 교회에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물론 성경 공부라든가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앞으로 교회들은 그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신앙생활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잘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코로나 전국 속에서 교회는 언론과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불미스러운 오명과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역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사회봉사 및 국률자에게 더욱더 확대하고 앞장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교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이미지 개선이나 건강한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그리고 교회들 간의 연합과 협력이 더욱더 절실한 시기가 이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약과 관련해서 연회 부담금을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년간 국민연금을 지원하겠다는 그 공약이 매우 파격적이고 보였습니다. 현재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공약했던 연회 부담금 인하는 즉시 단행했습니다. 결산액 5천 이하의 교회는 연회 부담금을 90% 인하해 주었고 5천 이상 1억 이하의 교회는 부담금을 50% 절감해 줬습니다. 1억 이상의 교회도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10% 인하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회 예산은 2억 원이 줄은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연회원들과 개교의 고통과 어려움에 연회나 감독이 같이 동참하자는 뜻을 갖고 이런 어려운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한 것은 이러한 결단에 연회 실행위원들과 그리고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었고 그리고 연회 임직원들도 예산 규모에 맞게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인하를 위해서 좋은 점은 부담금 납입률이 어느 때보다 더 지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부연회에 허입한 30명의 주례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난 5월부터 10만 원씩 1년간 매월 국민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주례원 때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지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안정적으로 목회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년에도 허입하는 주례원들에게 지원할 계획이 있고 이 아름다운 전통이 남부연에서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앞으로 남부연회가 발전을 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한계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번 인터뷰 통해서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남부연회 감독을 중심으로 실행부 위원들과 교육자 그리고 성도들이 잘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서 잘 협력하는 아름다운 연회입니다. 감리사님들은 물론 평신도 단체장님들과 임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부연회에서 있어왔던 한 가지를 지적하면 건전한 선거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독선거나 감리사 선거 그리고 평신도 단체장 선거 운동 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갈라진 틈들이 있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열되지 않는 건전한 선거 문화가 잘 정착됐으면 무엇보다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필요를 느낍니다. 네, 감독님. 본부의 예산 수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본부 예산을 들여다보신 소감에 대해서 좀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작년 결산 대비 8.5%가 줄었었습니다. 그만큼 예산 편성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더욱이 올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타임즈 문제와 그리고 감독회장 무휴에 따른 선교비용 반환 비용 등 추가해서 세워야 될 그런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본부 직원들께서 월급 인상분을 반납해 주신 것이고 죄송한 것은 각 국에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드리지 못한 것이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예산 소위원장으로서 감리교 본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예산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타임즈와 같이 예산을 잘못 운용한 것에 대한 책임성의 부분입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 부담을 감리교 본부가
떠안아야 됐습니다. 본부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는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예산 편성의 시기입니다. 2021년 예산 편성은 빠른 편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 시작해서 5월 말 실행부위원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은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채 본부가 운영됐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2020년에는 연말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올해는 빨리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효율적인 운영과 편성을 위해서는 2022년 예산 편성은 올해 연말부터 준비해서 가능한 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교회 통계표가 2월 말에 본부에 제출됩니다. 연초에 물론 예산이 완전하게 편성되지 못하지만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건비와 관리비 축소 및 사업비 확대를 위해서는 본부는 최소의 인원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연회가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로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정되어 있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 이슬람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데요. 예. 감리교인에게 이슬람의 이 현황과 우리의 올바른 대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에 대해서는 감리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함께 연대하여 대처해 나가야 될 막중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현재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아이스 같은 과격 이슬람 단체의 테러 활동은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이슬람 대책위원회에서는 감리교인들에게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서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바른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아울러서 한국 기독교계와 연합하여 이슬람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지금 입법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연회 재편에 대한 의견에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남부연회 감독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를 저희가 듣고 싶고요. 이번 입법 의회를 통해서 특별히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점이 있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장기위에 제안하신 혹시 내용이 있으시면 이번 질문에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 감리교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회를 광역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방에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구조는 단순화하고 역량은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복되는 인건비와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연회와 지방의가 역량 있는 사업을 힘있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법위회를 통해서는 감리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입법위회를 통해서 감리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익보다는 어떤 것이 진정으로 미래 감리교회 공동체를 위한 제안들인지 그리고 미래 감리교회 공동체를 위한 진정성 있는 제안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감리교 본부를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상징성이나 그리고 접근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좋은 이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연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부연회 모든 교역자와 성도님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전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감독으로서 우리 남부연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이 위기를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연회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